아이고,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들어오세요. 네. 네, 어서 오시고요. 네. 네, 어서들 오세요. 제가 이게 다루는 게, 이걸 제가 세팅을 미리 해놨는데, 미리 해놓은 게 또 입력이 안 돼가지고, 이게 또 오류가 났네요. 네. 제가 좀 얼굴이 아직까지 이게 꽤 오래 가네요. 여기서도 제 얼굴이, 네. 제가 얼굴이 어떻게, 여기 좀 뻘긋뻘긋한 게 좀 나오고요. 아직 완전하게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보다는, 지난주보다는 많이 나아졌고, 지난주에는 얼굴이 그냥 무슨 주근깨처럼 눈가 주변 방 이런 데가 빨개가지고, 영 아니었는데, 이제는 조금, 네. 예. 아까도 제대로 하긴 했는데, 이게 또, 아까는 뭔가 모르게 또 이게 입력이 안 됐어요. 예. 제가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딱 배운 대로는 실행을 하겠는데, 이게 배웠는데도 이게 갑자기 뭔가 막혀버리면은,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이게 전세 사시는 분들의 그 집주인들이 의도적으로 그 전세 세입자의 그 보증금을 올리는 것을 악용해서, 그런 좀 말 그대로 좀 억울한 사례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 반환이 안 돼가지고 그 분쟁이 나는 경우가 요즘 굉장히 많아졌죠. 저 회원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전세금 보증금 반환 문제 때문에 좀 문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상담해드린 적도 많이 있고요. 자, 인원이 많이 들어오건 적게 들어오건 저는 항상 그 자리에서 진행을 합니다. 예, 오늘 12분 잘 오셨고요. 제가 오늘 주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카페에다가 여러분들이 어서 오시고요. 카페 경매 Q&A 올려주시는 걸 또 바탕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또는 이제 유튜브 내에서도 또 질문이 올라오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저한테 문자라든가 저희 안내폰으로 보내주시는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가 또 여러분들 답을 해드리고요. 또 앞으로 저희 실시간 보는 분들이 설마 이 인원이 계속 유지가 되지는 않고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항상 발전해가는 그런 홈티 경매이기 때문에 아마 더 늘어나게 되면은 채팅창에서 또 많이 물어보시면 그런 거를 즉석에서 답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게 제가 아침으로 저녁에 하는 게 나을까, 아침에 하는 게 나을까 그러다가 일단은 매주 화수목, 매일 화수목 아침으로 일단 제가 정했고요. 7시 50분에서 8시인데 8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7시 50분보다는 8시가 딱 좋을 것 같아서 8시로 제가 정정을 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갈 주제는요. 경매 학원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주변에 경매 학원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매 유튜브는 여러분들이 지금 홈티 경매 유튜브를 찾아서 오셨지만, 유튜브도 경매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이 제가 작년에 딱 정확하게 1년 반 전, 작년 3월에서 4월 달에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보다 지금이 경매 유튜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그때는 경매 관련된 얘기는 안 하다가 어느 순간에 경매로 방향 전환을 하셔가지고 전문가가 되신 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매 유튜브 하는 분 이렇게 많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어저께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경매 유튜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경매 학원도 그렇고 저도 경매 스터디를 여기와 서초동 벙커에서 경매 스터디를 진행을 하지만 또 유튜브도 진행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저는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방 가능해야 된다. 모방이 가능해야 되고 따라하기가 가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분들한테 법정기상권 쭉 제가 앞에 제가 영상이 한 300개 정도 되더라고요. 한 300여 개 영상에서 쭉 앞에 걸려서 올라가다 보면은 법정기상권이 있어요. 법정기상권이라든가 아니면 지분경매도 그렇고 가처분 선순위, 예를 들어 그런 물건을 제가 했다고 올려놓은 것도 법정기상권이 있는데 그런 거를 제가 설명한다고 여러분들께서 저처럼 따라할 수는 없다는 거죠. 물론 도전할 수는 있죠.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변호사의 조력으로
그분들이 끌고 가는 데를 우리가 이제 따라가면서 그분들이 다 진행을 해주니까 가능은 하죠. 그런데 문제는 네, 그게 따라할 수 없으면은 저는 경매는 안 된다. 그거는 아닌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 요게 지금 은평 뉴타운 우물골 아파트인데요. 이게 2019 타경이 6061 1번 물건인데 감정가가 7억 500만 원인데 31평 전용 지금 80% 한 번 유찰돼 가지고 5억 6,400에 이게 아마 11월 달 다음 달에 아마 경매가 예정돼 있는 건데요. 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요게 원래 6월 16일 날 입찰일인데 변경되고 그래서 한번 유찰됐나? 그래서 왜 감아서 나오지? 진행이 안 돼서 왜 요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11월 10일 날 20%가 저감된 5억 6,400만 원에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요건 좀 지지 혹시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유찰이 안 되면은 감해지지가 않는 건데 요건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5억 6,400에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맨 위에 2010년 4월 7일 날 말소교정 권리가 되는 근저당 유앤미 대부. 저 유앤미 대부라는 데가 홍티경매 유튜브 대부 같은 동일한 회사입니다. 대부업체에서 대부업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이 아파트 소유주한테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을 설정한 거겠죠. 자, 그런데 보시면은 이제 2013년 1월 30일 날, 3년 후에, 근저당권 최모 득이라는 분이 7억 5천 근저당을 설정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모방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는 바로 요 경매 물건. 요 근저당 채권이죠. 경매가 아니라. 이 근저당 채권의 최땡 득이라는 분의 근저당 채권 최고액 7억 5천짜리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도모해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아직 날짜가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 물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매 정보지 유료 사이트를 보시면은 오른쪽에 등기부 등본이 올라와 있잖아요. 경매가 개시된 시점의 등기부 등본. 지금은 또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경매가 진행된 이후에 들어온 채권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걸 바탕으로 보시면 돼요. 뭐 지금 현재 따끈따끈한 등기부를 뗄 필요가 없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근저당 등기부 등본 을구에 2번 근저당, 1번은 대부업체가 1순위니까 요건 2순위예요. 그래서 최땡득 이분이 50년생이시니까 올해 연세가 60 좀 넘으셨네요. 자, 채권 최고액 7억 5천 설정 계약 맺었죠? 채무자는 이제 엔코텍 요 회사 소유주인 것 같은데. 자,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이 최땡득이라는 분의 근저당 채권 최고액 7억 5천짜리. 지금 제가 볼 땐 원금은 2억이 안 될 거예요. 요런 물건에 여기 주소가 주소를 좀 제가 가렸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뭐 제가 공개적으로 하는 유튜브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이름도 한자 가렸고 그 다음에 주소도 가렸는데 이거는 뭐 정보지를 보시면 주소와 이름은 정확하게 나오니까 자, 요 물건을 여러분들이 한번 도모해 보시라고. 이거는 제가 아니라도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한 물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도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홍택매 유튜브를 보시는 분이라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요게 구파발역에서 제가 거리는 지금 대략 보니까 1km쯤 되나? 지금 여기 화살표로 보이는 227동 조 위치하고 있는 조기가 바로 그 아파트예요. 그래서 요즘 구파발역에서 뭐 이 정도면은 뭐 완전히 역세권 아파트는 아니라 할지라도 충분히 뭐 구파발역에서 뭐 날씨 따뜻한 날은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실거래가를 보니까 2020년 7월 10일 불과 한 석 달 전에 동일한 101.95 전용 면적 요게 8억 7천에 거래된 내역이 있네요. 요게 2010년식 아파트니까 이제 한 11년 차쯤 됐어요. 그래서 요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근저당 채권은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거슬러 가서 채권 최고액이 7억 5천인데 여기 앞에 보시면은 자, 여기 앞에 보셔서 앞으로 가서 화면을 보시면은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위에가 7억 5천이고요. 밑에 파란 글씨가 1억 9,639만 4,424원이라고 돼 있죠. 요게 그 배당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받을 돈이 얼마냐라고 해서 이 사람이 아마 신고한 금액 내역이 1억 9,600이 나온 거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데 빌려주고 해갖고 그냥 여기다가만 이거에 받을 금액만
뭐 7억 5천 채권책으로 설정을 한 건지 실질적으로 원금은 뭐 한 1억 5천밖에 안 되는데 근저당 설정을 뭐 몇 배로 했는지 그거 내막은 모르죠. 내막은 최땡 득이란 사람하고 여기 소유자하고 둘이 아는 거니까 제가 볼 땐 채무자가 회사인 거 보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채무자가 회사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소유주 아파트 소유자분께서 운영하는 회사에서 채무를 지게 되고 등기부 저기 근저당 설정을 한 것 같은데 우리는 뭐 중요한 거는 그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우리는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만 근저당권자 최땡 득이라는 분을 만나서 이분한테 편지를 보내서 이분이 7억 5천짜리 근저당을 저희한테 내가 당신한테 팔겠다라고 해서 둘이 협의가 돼서 이 근저당을 이전에 오면 뭐 그럼 끝나는 거죠.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든 뭐 둘 사이의 스토리가 어떤 그 애환이 있었든 무슨 일이 벌어졌든 우리는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그리고 이 채권자하고 만나서 이 최땡 득이라는 분이 우리한테 근저당을 팔겠다고 해서 만나서 도장을 찍게 되면 그 전에 이미 이 물건을 빌려주게 이 근저당 설정을 했던 어떤 과정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의 스토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그 내용이 도대체가 이게 무슨 내용이지라고 궁금해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근저당을 이전에 오기 전에 이미 충분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제가 만나본 결과 이 돈을 빌려준 사람들의 특징이 근저당을 계약하기 전에 스토리를 알아서 얘기를 다 해주세요. 내가 이래서 빌려줬는데 얘가 돈을 안 갚아서 정말 뭐 그동안에 마음고생을 했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제 와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스토리를 궁금해 나는 듣기 싫어도 만나다 보면 들을 수밖에 없어요. 자, 227동이니까 뭐 앞에보다는 뒤에가 좋다 나쁘다? 저도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죠. 근저당을 인수하기 전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등기부 등본에 채권자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최땡 득이라는 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 나 당신하고 한번 만나서 나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 도대체 어떤 얘기 듣고 싶다. 그렇다면은 이분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선 제 얼굴을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근저당권자가 연락이 왔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러면은 협상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근저당 채권이 아니라 어떠한 뭐 회사 업무든 뭐든 이 사람하고 협상을 하러 가기 전에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를 하는 건 뭐예요?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주제를 내가 확실하게 알고 그 내용이 뭔지 정말 100% 습득을 한 다음에 그리고 가서 협상을 하잖아요. 근저당 채권을 여러분들께서 편지를 보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연락이 왔다고 당황해서 저한테 연락하신 분이 계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의 채권 당사자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준비할 거는 현장 가서 그 해당 물건을 조사해야죠. 이 물건의 값어치가 그냥 단순하게 이 정도 8억 7천에 팔렸으니까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아니죠. 그거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냥 대략 우리가 파악을 한 거지 실제 지금 이 순간 오늘 계약서 도장을 찍을 거면 내일 찍을 거면 뭐 그러면은 그 현장에 가서 그 아파트의 가격, 실제 거래 가격이 얼마가 되는지, 금매가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이 아파트가 지금 보니까 이거 니은자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선호하는 동이 여긴지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를 선호하는지, 로얄동은 어딘지 여러분들께서 그걸 확인을 하셔야죠. 그 아파트에 대해서 낱낱하게 샅샅이 진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확인을 하고 꼼꼼하게 조사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준비해 가지고 만나러 가야죠. 왜? 근저당 채권을 우리는 싸게 사서 많은 수익을 좀 더 많이 얻기 위한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연락이 온다고 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먼저 해당 물건이 가격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알아야 그분을 만나서 채권 금액에 얼마에 계약을 하겠다는 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단 사전적인 준비는 연락이 온다. 그러면 해당 물건을 샅샅이 조사해서 진짜 경매 입찰을 내가 이걸 들어갈 때처럼 조사해서 그 주변 동네에 대해서 머릿속에 꿰고 있어야죠. 제가 그 사람하고 얘기할 때 이거는 여기는요 그 정도 시세가 안 나와요. 제가 조사 다 해봤는데 이 정도가 시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근저당을 이 정도 금액에 파셔야 저도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해서 설득을 할 거 아니에요. 아무런 정보도 없으면 설득이 안 돼요. 설득이 안 되면은 계약은 협상은 끝나는 거죠. 그분이 주장하는 대로 이끌려갈 수는 없는 거니까. 다시 돌아와서 자, 요 해당 아파트 물건이 지금 현재 얼마인지 나와 있는 매물을 보니까
네, 요거는 이제 8억 7천에 거래된 거, 실거래가가 하나 있고요. 거래가 꽤 많이 됐어요. 여기 보니까 134제곱이니까 40평대 요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84제곱이니까 요건 뭐 20평 초반대 이런 것들이 쭉 거래가 뭐 8월, 7월에서 거래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래가 아예 안 되는 아파트는 아니에요. 거래가 꽤 많이 돼요. 뭐 요 동일 평수는 지금 제가 볼 때 이 페이지에서 한 건밖에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거래된 게 8억 7천이 있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그리고 협상에 임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네이버 부동산을 제가 찾아보니까 네이버 부동산에서 은평 뉴타운 우물골 7단지. 근데 여기 매물을 보시면은 8억 5천, 8억 5천 이게 동일한 매물이에요. 동일한 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동일한 매물이고요. 휴대폰 좀 꺼야 되겠네. 이게 동일한 매물이고요. 이 매물을 올린 부동산 중개소가 세 군데가 틀려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이 집을 팔려고 내놓을 때 부동산 여기저기 내놨는데 여기저기 내놓은 부동산에서 동일한 물건을 같이 올린 거예요. 보시면은 8억 5천 5층 중 남향 똑같죠? 5층 남향이랑 똑같고 집주인이 내놨다는 게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매물이 세 개가 아니라 하나인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네이버 부동산에 보고 매물이 굉장히 많네. 찬찬히 보시면 매물이 하나, 그러니까 중복된 매물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세 개가 나온 게 아니라 물건은 하나다. 그래서 8억 5천에 물건을 내놓고요. 여기 보니까 최근, 이거 163제곱이구나, 이거는. 예, 이건 좀 8억 9,250만 원은 좀 다른 거네요. 이건 딴 매물이네.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물 정보를 보시고 여기 해당 부동산에 전화를 하셔야죠. 전화를 하신 다음에 그리고 현장으로 달려가서 실제 이 가격이 맞는지를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시고 얼마까지 깎아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급매물 가격을 알아야 이게 낙찰가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 비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격을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근저당 채권자를 만나서 협상에 임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 다 충분히 이해하셨죠? 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 물건, 요거 앞으로 이제 넘기다 보면 사건 번호 나오니까, 그거 여러분들께서 찾아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여기서 편지를 보내서 연락이 안 오면, 아니, 이거는 뭐 연락이 안 온다고 우리가 왜 안 오지? 걱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아니면 많은 거죠. 아니, 물건이 뭐 이거 하나인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할 수 있는 물건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물건에 편지를 보냈는데 연락이 안 온다고 해서, 안 되나? 두 번째 해봐. 연락이 안 되나? 저는 10번, 20번을 계속 보냈는데 어떨 때는요. 처음에 할 때는 10군데 보냈는데 연락이 한 군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이거 안 되는 건가?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3군데 보냈는데 3군데 다 연락이 오고요. 또 8군데 보내는 8군데 연락이 다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운이에요. 이것도 뭐 그 사람의 마음, 채권자의 마음 우리는 모르니까 이 사람이 편지를 받고 연락을 할 사람인지 안 할 사람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위로 그냥 익명으로 보내는 건데 우리가 말 그대로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이름만 달랑 하나 보내주고 무슨 편지가 왔는데 도대체 누군지 하고 연락을 하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연락 안 하고 그냥 편지를 버리는 경우도 많은데 경매 물건이다 보니까 내가 돈을 못 받는 근저당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다 보니까 그런 편지를 받아주고 연락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저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대로 따라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MPL뿐만 아니라 그 어떤 거를 얘기해 드릴 때도 따라할 수 있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거 질문 하나 온 거를 한번 이제 제가 캡처했는데, 네, MPL 스터디는 참석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여기 이제 MPL 채권 양도 계약서 작성 시에 법무사와 함께 작성해야 하나요? 진행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양도자와 작성을 한 다음에 등기하기 전에 법무사와 진행을 하면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약서에 두 분이 합의는 여러분이 하시는 거죠. 합의까지 뭐 다 맡기면은 글쎄요. 계약서에 합의를 법무사한테 맡기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은 법무사님도 행정적으로 업무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거지 이 협상이라는 거는 가격을 결정하는 건데 가격 결정을 법무사님한테 맡길 수는 없겠죠. 거기에 맡길 수는 없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고 이게 얼마의 값어치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그 상대방 채권자하고 가격 협상을 마무리 짓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오케이. 도장을 찍으면 그 도장 찍은 계약서를 가지고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굳이 지금부터 뭐 모든 것부터 진행할 필요는 없고 계약서에 도장 찍기 직전 단계 또는 도장을 찍은 단계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라고 서로 악수하고 앞으로 뭐 행운을 빕니다 라는 게 마무리가 되면 그때 가서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면 됩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뭐 미리부터 할 필요는 없다는 거.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네. 연락, 협상, 계약 사인은 내가 하고요. 등기 이전할 때만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면 된다라는 게 정답인 거죠. 예. 미리부터 뭐 아니 뭐 이런 거를 협상까지 다 해줄 수 있는 분이 있긴 있겠지만 협상까지 해주는데 돈을 더 받지 않을까요? 예. 굳이 협상하는데 뭐 법무사의 입을 빌려서 또는 사무장님의 입을 빌려서 우리가 할 필요는 없고 그건 내가 하면 되는 거죠. 내가 조사해서 물건에 대한 정보를 내가 제일 잘하니까. 네. 자, 똑같은 분이 이제 두 번째 올리신 건데요. 개인 근저당권 이제 제가 매수 시 질권 대출 타이밍이 궁금합니다. 근저당 이전이 완료되고 받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보통 경매할 때처럼 경매라는 거는 우리가 법원에다가 돈을 납부하기 전에 이미 자서를 다 한 다음에 대출금이 미리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맡긴 법무사가 돈을 다 들고 법원에가 돈을 내잖아요. 그거는 이미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대출이 다 승인돼서 완료된 거니까.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질권대출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실 필요 없는 게 질권대출도 마찬가지로 질권대출 가능한 제2금융권을 찾고요. 찾아가지고 그쪽하고 얘기해서 내가 이 물건의 근저당 채권을 인수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협상 오늘 해갖고 오늘 마무리가 될 수 있겠지만 협상하기 전에 만약에 내일 모레 만나기로 약속을 했으면 내일 모레 가서 그날로 금액 협상이 완결돼서 도장을 찍을 수도 있어요. 또는 뭐 시간을 더 갖고 미뤄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만나기로 한 당일날 뭐 다음 날이든 뭐 다음 주든 어쨌든 그날 어차피 도장을 찍을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미리 질권대출을 받으시려면 가능한 금융기관을 어떻게 하든 섭외를 해야죠. 지금은 1금융은 안 됩니다. 옆에 보이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은 질권대출이라는 것 자체를 한번 물어보시면 그런 게 뭔지도 모르는 분도 있고요. 아마 그 은행 직원 중에. 그리고 그런 거는 뭐 취급 안 합니다라고 하는 게 대답이 100%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2금융권, 저축은행 또는 뭐 새마을금고 그다음에 뭐 대부업체 같은 경우 해주긴 해주는데요. 이자가 좀 셉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뭐 이자 걱정이야 한 3개월, 4개월 안에 끝난다고 하면 3, 4개월까지 그 이자를 고이율이라고 하더라도 고이자라고 하더라도 내면서도 수익이 생긴다면은 뭐 질권대출 받아도 무방하니까 일단 그런데 전화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질권대출 가능한 업체, 은행을 찾아서 금융권을 찾아서 확답을 받아놓고 계약을 해야죠.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어차피 뭐 부동산 매매 계약서가 마찬가지인 건데 계약금을 주고서 만약에 내가 마무리 돈을 잔금을 못 주면 계약금은 마찬가지로 부동산 계약처럼 그 사람이 나 계약 네가 위반했으니까 못 준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계약금을 뜯길 수 있으니까 미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낙찰받고 대출 알아봐갖고 왜 대출이 안 되지라고 허둥지둥 살피는 게 아니라 근저당 채권을 인수할 때도 미리 질권대출 가능한 곳을 찾아서 확인받고 확답받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맞다. 그래서 대출 승인을 받아놓고요. 이전 등기할 때 법무사님한테 의뢰하시면 그쪽에서 알아서 다 서류 갖고 이미 법무사 사무실에다가 연락해놓고 그러니까 대출해주는 질권 대출해주는 은행에 금융기관 연락해가지고 확인해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이분이 진행을 하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뭐 이 법무사를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이고. 뭐 사기꾼이 아닌 이상 여러분들 그 서류를 갖고 무슨 사기를 치겠습니까? 그리고 법무사 사무실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 법무사라면 맡기는 거죠. 그거를 의심하면은 할 말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문제는 이 질권대출이 저도 요즘 여러분들한테 이런 정보를 더 드려야 되니까 제가 할 수 있다는 얘기만 하고 질권대출 가능한 은행도 얘기를 안 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찾고 있는데 생각보다 요즘 질권대출이 안 해주는 금융기관이 늘어났어요. 이전에 뭐 고려저축은행이라든가 몇 군데서 제가 쭉 알아봤을 때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통화해보니까 지금은 조금 뭐 시기적으로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정부에서 각 금융기관에 아마 대출 규제 조치가 내려지면서 이 제2금융권 같은 경우도
아마 질권대출도 못 찾게 대출이잖아요. 그것도 대출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아마 지금 약간의 좀 규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그래서 질권대출 가능한 금융기관을 여러분들께서도 찾고 저도 찾아야 되겠지만 뭐 제2금융권 저축은행이라든가 또는 조금 큰 대부업체 홍티경매는 약간 그런 돈을 빌려주는 건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빌려주는 것을 하는 대출을 해주는 그런 대부업체나 제2금융권을 찾아가지고 직접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세요. 바로 혹시 질권대출 가능합니까? 안 한다 그러면 끊으면 되고 하겠다 그러면 하는 거죠. 네. 왜 연락을 하는 건지 이거는 이제 처음 들어서 모르시겠지만 이거는 제 실시간 유튜브 좀 앞에서부터 보시면은요 아마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 수 있어요. 왜 연락을 하는 거지? 네, 이거는 입찰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근저당 채권을 인수하기 위한 그런 아침 스터디입니다. 자, 그래서 협상도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협의를 하고 약속을 해서 그래 한 1억짜리 뭐 1억 5천 채권 최고액인데 1억에 사기로 했어요. 그런데 1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내 것으로 만들어 오려면 등기를 내 앞으로 치려면 1억을 줘야지만 나한테 이전해 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1억이 없이 내가 6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질권대출을 활용하면 되겠죠. 그런데 질권대출이 요즘은 찾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리고 또 금융기관에서 질권대출 해줄 때도 본인들도 마찬가지. 이게 만약에 담보가 제대로 이게 가치를 발휘를 못 해가지고 만약에 자기네가 빌려준 돈보다 적게 배당이 되거나 혹시라도 유찰이 되거나 그래서 이게 도대체가 진행이 안 돼서 내가 빌려줬을 때 마찬가지로 질권에 대해서도 부실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질권 대출해주는 은행도요 꼼꼼하게 따진다고요. 따지고 확인해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물건도 잘 고르셔야지. 괜히 배당이 많이 된다고 해서 이건 무조건 되는 거야. 내가 조사할 땐 되는 건데 은행에서 조사할 때는 그거 실거래가도 확인이 안 되고 이거 안 되겠는데요 라고 하면은 질권 대출이 막히니까 그럴 때 해결 팁은 제가 제가 조인의 역할을 홍티경매에서 해드리겠다라고 앞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어떻게 해드리겠냐?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있는 돈 없는 돈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권 대출 해드릴까요? 해드릴 수도 있겠죠. 뭐 제가 대부업체니까 대부업 계약서 쓰고 제가 해드릴 수 있죠. 그리고 질권 설정하면 되니까 뭐 그거에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런데 뭐 저는 제가 돈을 빌려주는 뭐 소위 돈놀이 하려고 대부업체를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겠느냐? NPL 계약자 실질적으로 내가 이거를 내 이름으로 갖고 올 계약자하고 질권 대출자하고 제가 연결을 시켜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데, 뭐 제가 머릿속에 일단 계획은 섰는데, 이제 조금 대부업체 본격적으로 활성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레디꼬하고 시작을 할 때, 그때 이제 모든 걸 세팅을 완료해 놓고 여러분들한테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쫙 펼치겠죠. 근데 그 전에 이제 미리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가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NPL 채권을 1억 주고 사야 되는데 이것만 사면 이거 한 2, 3천만 원 이상은 버는 건데 1억이 없어서 내가 못해. 그럴 때는 그 1억에서 부족한 돈, 4천이 부족하든 5천만 원이 부족하든 부족한 돈을 서포트해서 함께 갈 수 있는 동반자. 그 동반자가 있으면 내 돈 6천만 원 하고요. 질권 대출자가 예를 들어 한 4천만 원 빌려주면 1억을 만들었기 때문에 계약을 내 것을 해올 수 있잖아요. 다만 4천만 원 빌려준 사람한테는 이 사람한테 뭐 계약서만 쓰고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분한테 뭐가 있겠습니까? 질권 대출 해주겠다. 그리고 계약서를 또 써야죠. 자, 여기서 얼굴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질권 대출을 혹시라도 뭐 친구끼리 모르는 사람하고야 뭐 누군지 모르는데 할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친구하고 친구가 뭐 진짜 친한 친구면은 서로 간에 얘기가 됐겠지만 만약에 누구 아는 사람 소개로 내가 질권 대출을 받는데 돈이 5천만 원이 부족해요. 1억짜리인데 배당은 1억 5천이 돼요. 와, 그러면 1억에서 5천만 원 배당되니까 일단 액면가대를 볼 때 50% 이익인데 내가 부족한 돈이 5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뭐 내가 아는 분의 또 아는 분이 내가 투자하겠다. 그래서 이분은 5천만 원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사는 거는 1억에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돈 5천이 들어가서 5천 빌렸으면 동일하게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질권 설정도 5천만 원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채권은 1억에 사오지만 실질적으로 배당은 1억 5천 되기 때문에 나중에 배당은 1억 5천을 받는데 이분은 질권 설정 얼마 했어요? 5천만 원밖에 안 했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근저당 계약한 사람이 그런 사람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악의적으로 얍삽한 마음을 품고 야 너가 질권 대출 계약한 게 5천만 원 아니야. 5천만 원만 줄게. 라고 계약서에 그냥 아무 내용도 없고 그냥 5천만 원 질권 설정 한 건만 그러니까 5천만 원 질권 설정을 한 것에 대해서만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돈을 빌려주고 설정했다면 이분은 5천밖에 못 받아요. 이 사람은 저는 1억 5천 배당 받아서 1억 5천 받아갖고 이 사람한테 5천만 원만 달랑 주고 너 계약서에 5천 하냐? 그러면 혼자 1억을 독식하고 이분은 5천만 원 기껏 빌려줬는데 아무런 이자도 못 받고 원금만 받게 되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다시 넘어가서 미연에 방지하고자 조만간 홍티경매 카페에 제가 그 상생 게시판을 만들 겁니다. 만들어가지고 내가 근저당 채권을 계약을 했는데 저 돈이 부족해요. 저 돈이 부족한데 저 돈 뭐 1억에 5천만 원 부족한데 저하고 함께 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그러면 누가 손 들 거 아니에요. 그 손 든 사람하고 둘이 만나는데 둘이 만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잘 아시는 분이면 두 분이서 쓱싹쓱싹 해서 탁탁 해가지고 도장 꽝꽝 찍고 능숙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시면 되는데 근데 제가 방금 전에 설명해 드린 대로 이 사람이 홍티경매 카페에서 만나긴 했지만 누군지도 모르고요. 제가 홍티경매 카페에 있는 그 수천 명을 다 알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분께서 홍티경매 게시판에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홍티경매를 오셔서 우리끼리만 할 수 있는 거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버팀목이 돼드리는 거죠. 우리 김 변호사가 또 홍티경매 등기 이사니까 우리 김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김 변호사가 중간에서 이건 이렇고 또 물론 저도 있겠죠. 제가 계약서를 살펴본 다음에 문제가 없고요. 나중에 배당을 받으면 배당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5천 투자했으니까 배당에 대한 것도 다 비용을 제하고 이것저것 대하고 받는 게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2분의 1씩 서로 간에 나눠 갖는다라고 하는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고 질권 설정은 물론 얼마에 배당될지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질권 설정을 무조건 하고 7,500, 8,000 할 수는 없으니까 질권 설정은 투자액대로만 하되 그 이후에 배당이 될 때 배당이 크게 남으면 남는 거에 대해서는 2분의 1씩 한다라고 하는 우리 김 변호사를 통해서 둘 사이에 도장을 찍고 계약서에 꽝꽝 해가지고 그런 공증되는 절차 그것을 제가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해갖고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서로 간에 안전하게 안전성을 담보한 계약서를 만들어서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는 걸 제가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하는 게 저의 앞으로의 목표고요. 이렇게 되는 게시판 이런 과정은 제가 곧 여러분들한테 세팅을 해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짠 하고 알려드릴 수 있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홍티경매 이제 그 카페인데요. 여러분들 카페에 오시면은 지금 현재 저희 카페가 활성화된 지 2년이 안 됐어요. 2년이 안 됐고요. 진짜 카페 회원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한 게 이제 1년 반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글이 35,378개 이게 어저께인데 3만 개가 넘는 카페 경매 10,000명도 안 되는 인원의 카페에서 이렇게 글이 많은 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우리 카페거든요. 그리고 우리 Q&A 게시판 제가 그때 글이 한 2,000개가 넘게 있다 그랬나? Q&A 게시판에 하루에 최소한 10개 가까이 되는 글이 올라오거든요. 그보다 많이 올라올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데 궁금한 사항은 여러 가지 많아요. 명의신탁 문제, 개인 NPL 문제, 대출 문제, 그 다음에 잉여금을 배당받는 채무자 문제, 입찰 전 당해세 세금 문제,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일 때 집행이 내일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것을 제가 아는 대로 우리 회원들 중에서도 이제 전문가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 회원분들 중에서도 답을 달아주시는 게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도 계시고 또 저도 있으니까 제가 확인해보고 댓글을 달아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매하는 과정에 있어서 홍티경매 그 게시판에 Q&A 게시판에 오시면 아마 어지간한 궁금증은 이 2,000개 그 이상 되는 그 질문에 거의 다 있지 않을까. 제가 이것도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방대해가지고 이제 이게 몇백 개가 있으면 가능한데 이게 2,000개가 넘어가는 글이 있다 보니까 이 질문을 분류하는 것 자체가 일단 이게 저는 불가능하겠더라고요. 누구를
사람을 써서 그 사람이 분류하는 작업을 이게 뭐 하루 이틀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 앞으로 해가지고요. 질문도 세분화 시켜서 우리 카페가 커가고 홍티경매가 커가는 거에 걸맞게 여러분들이 카페에 오셔서 정말 쉽게 이해하고 찾고 답을 얻어갈 수 있는 걸 만들어 드리는 게 또 제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앞으로 좀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경매 그 관련된 카페 제가 뭐 맨날 그 요즘 자랑을 많이 하는데요. 자랑을 할 만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네. 그래서 경매 Q&A가 가장 활성화된 카페가 홍티 경매다. 무엇이든 물어봐도 아니 저희 뭐 우리 송세무사, 남세무사, 세무사도 있죠. 물론 이 친구들이 바빠서 뭐 세무적인 질문 꼭 제가 답을 못하는 건 부탁을 해요. 야 이거는 좀 답을 달아주세요 부탁을 하는 거고 법무적인 질문 김 변호사도 있잖아요. 제가 답을 달아드릴 때 제가 개인적으로 달아드리는 것도 있지만 제가 뭐 우리 홍세무사 아니 우리 송세무사나 남세무사나 또는 우리 김 변호사한테 물어봐서 그 친구들한테 답을 얻고 제가 답을 달아드리는 것도 꽤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홍티경매 카페는 변호사와 세무사까지 제가 같이 또 친한 또 후배기도 하고 또 동기기도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동생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 친구들 도움을 받아서 답을 달아드릴 수 있는 전문가적 답변이 가능한 카페가 아닐까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은 뭐든지 물어보시면 홍티경매 카페에서 답을 다 달아드릴 거고요. 이제 이런 것이 활성화되고 커나가기 시작하면은 우리 이제 김 변호사나 우리 송세무사, 남세무사도 본격적으로 이제 합류를 해서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그냥 노력봉사만 할 수 없잖아요.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통해서 본인들도 어떤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또 수입이라든가 또는 뭐 매출에 대한 부분에서도 저희가 뭐 도움을 드려야지 그냥 무조건 하고 나하고 친하니까 와서 댓글 달아 무조건 하고 해줘 라고 부탁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홍티경매 카페가 그런 모든 거에서 홍티경매가 점점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친구들이 또 세무사나 변호사가 합류를 본격적으로 해서 좀 나아가는 방향이 나온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또 도움이 되고 아니 예를 들어 여기다 A 변호사한테 뭘 맡길 때 뭐 500만 원 들었으면 김 변호사가 100만 원만 깎아서 싸게 해주면서 더 전문가적인 그런 관점과 그런 법률 지식으로다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면 아니 맡기지 않을 이유가 있겠어요? 그 비전텍스라고 제가 뭐 홍보하는 게 아니라 제 얼굴 보고 아직까지는 얼굴이 좀 빨갛빨갛해요. 얼굴에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여기 좀 저거한데 뭐 병은 아니고요. 이게 레이저 치료해가지고 이게 꽤 오래 가네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 피부 재생이 조금 좀 더딘가 잘 모르겠는데 오늘 이제 병원 가서 물어봐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비전텍스 송세무사 남세무사 그 비전텍스 사무실을 여러분은 인터넷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큽니다. 밑에 직원이 몇십 명이 넘어요. 제가 사무실을 우리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사무실도 굉장히 크고 거기 대표 변호사가 남세무사 송세무사 둘이 대표 변호사예요. 그러면은 밑에 또 세무사도 있고요. 직원 중에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티경매 회원이라고 전화를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전화를 하면 친절하게 뭐 장시간의 상담은 아닐지라도 뭐 간단한 것들은 답을 해주고요. 그리고 비용도 다른 데 비교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우리 송세무사 남세무사한테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도 되고 오늘도 누가 물어보셨더라고요. 이런 거 상담해 주냐? 상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꼭 돈을 안 내면 상담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간단한 거는 그거는 뭐 이렇게 됩니다라고 한두 마디 간단한 것들은 답을 해주죠. 당연히 그런 것도 무조건 안 해주는 그런 말 그대로 좀 돈만 밝히는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남세무사, 홍세무사 제가 홍보를 많이 하는데 연락하셔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의뢰해도 저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 어디 다른 데 의뢰하는 것보다 아마 더 질이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우리 김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번 주에 제가 목요일이 될지 금요일이 될지 저녁에 우리 김 변호사하고 이제 라이브를 할 건데 사무실로 이제 제가 장비를 다 싸들고 우리 김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이제 라이브를 하겠지만 우리 김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김 변호사도 제가 장담컨대 실력이 저는 떨어지지 않는다. 또 우수한 성적으로 사법시험 합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같은 값이면 같은 변호사한테 의뢰할 거면 더 능력 있는 변호사한테 맡기는 게 맞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제가 통합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거. 제일 중요한 건 근데 뭐 이런 것은 일적으로 맡기는 거고요. 중요한 건 홍티경매 오셨으면은 중요한 건 돈을 버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돈 벌려 오는 거잖아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오는 거고, MPL을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썸네일 제목처럼 따라할 수 있는 경매, 모방 가능한 경매, 모방이 안 되는 경매를 제가 말씀드린다면 나만 할 수 있어요. 아, 저 뭐 처리해가지고 돈 벌었어요. 자, 여러분 부럽죠?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 그래, 너 잘났다 라고 얘기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했어요 라고 얘기를 딱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제가 한 걸 보고 제가 한 거대로 홍티 전호마가 한 대로 따라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따라해서 될 수 있어요. 해봤어요. 해보니까 됐어. 그런 거면은 그게 저는 올바르게 제가 우리 홍티 경매 유튜브도 그렇고 카페를 운영하는 제일 큰 목적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능한 것을 말씀을 드릴 거고 그 가능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잘 모를 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서 제가 역할, 갈 길을 잘 안내해 드리고 잘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역할. 여기 오시면은 질권 대출도 가능하고 물건 찾는 거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고 이거 안전하게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그러면 가능합니다. 진행하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답을 들을 수 있는 홍티 경매가 될 수 있게 제가 만들어 가면서요. 앞으로 계획이 제가 많습니다. 제 머릿속에 계획이 쭉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펼쳐진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상생하는 경매 될 수 있게 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세요. 그럼 너는 뭘 먹고 살래? 여러분들이 홍티 경매 오셔가지고 홍티 경매와 함께 하시면 제일 가장 득을 보는 건 접니다. 제가 가장 큰 득을 보고요. 돈을 벌어도 제가 가장 많이 벌겠죠. 그걸 제가 거짓말하고 저는 무조건 여러분들 위해서 합니다. 말짱 거짓말이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자원봉사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런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을 호도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저도 이거를 크게 나가면서 홍티 경매가 커지면 카페 인원이 10만 명, 유튜브 회원이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되고 진짜 커진다고 하면 가장 좋을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가장 좋아요. 그걸 제가 모르겠어요? 그걸 뻔히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싹 얼굴을 가리고 저는 별로 안 좋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저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제 모든 걸 깐다고. 군대당 축 때문에 투자해서 얼마 벌었으면 여러분들 10% 벌어드렸죠? 근데 한 3% 남았죠? 그건 제가 가질게요. 라고 얘기할 때 저한테 이의 제기하실 분이 없잖아요. 여러분들한테 10%를 벌어드렸는데 3% 제가 더 노력해서 받았다고 해서 제가 갖는다고 해서 야, 너 왜 3% 가져 다 줘야지. 그럴 분은 없잖아요. 그럴 분이 있다면은 뭐 함께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끄덕할 수 있는,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서로 간에 그것도 협의죠. 제가 노력한 것도 보여드릴 거고 제가 과정을 제가 계속 유튜브에서 보여드리고 카페에 설명드리는 이유도 하나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것저것 뛰고 있다는 거를 알리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진행 과정. 여러분 저하고 함께 하셨죠? 홍팀에 오셨죠? 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 한 걸음 왔어요. 보이시죠? 계속 제가 알려드리는 게 궁금하시잖아요. 내가 홍팀과 함께 하는데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지? 모르시면 안 되니까 그런 과정 자체를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궁금증도 뭐 덜 수 있고 믿음도 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홍티 경매가 될 수 있게 하는 거죠. 제가 우리 홍티 경매 유튜브에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제자분들이 낙찰받고 수익 낸 사례를 제가 사건 번호 공개 다 하죠. 계약서 다 보여드리잖아요. 속된 말로 다 까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제적으로 해서 이 정도 본 게 맞아요. 이렇게 벌었어요. 근데 이게 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그때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제가 그래서 우리 제자분들 낙찰 사례 받은 것 중에서 몇 개 올리긴 했지만 지금 제가 경매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어디 경매 뭐 좋습니다. 소액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0원으로 시작해서 3년 만에 뭐 빌딩 부자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물건이 있는지도 제가 확인도 안 됐지만 그런 여러분들한테 그냥 낚시거리 말 그대로 미끼를 던져가지고 뭐 구독자를 늘리고 뭐 시청자를 확보하는 그런 쓸데없는 저는 꼼수는 절대 쓰지 않을 거고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꼼수라고 할 것도 없고요. 제 인생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거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홍티 경매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뭐 카페에 질문하시고요.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마음껏 여러분들 활용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제 여유가 생기고 이제는 저 친구가 믿음이 가. 홍티 경매 함께 하겠다. 꼭 오시면 되는 거죠. 오시면 되는 거고 당연히 스터디 하실 때 여러분들이 뭐 의뢰하실 때 제가 비용을 받는 거 제가 뭐 그거는
뭐 비용 안 받고 무료 해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은 못 드리죠. 그것이 홍티경매의 수익이니까 당연히 저도 돈을 벌어야지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선심 쓰듯이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아유 뭐 지각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여기 라이브 하면서 여러분들 궁금한 것들 카페 올려주시면은 그 바탕으로 제가 라이브 할 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자세하게 부연 설명과 더불어 또 저의 잔소리와 더불어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홍티경매하고 함께 하시면서 즐거운 인생, 아니 좀 인생이 재밌어야 되잖아요. 오늘 하루도 똑같고 제가 제일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하나가 저 공덕역 4번 출구 제1빌딩 2층 명인한의원, 예. 사공희찬 한의사 이름인데요. 그 양반, 뭐 형님이죠. 선배 형님인데, 그 양반이 저는 뭐 좀 안타까워요. 이 유튜브를 볼지 안 볼지도 모르겠지만 이 양반이 뭐 공부하느라고 이 양반이 이 형님이 얘기할 때 뭐 가끔 얘기하면은 야 승현아 나는 내년 이맘때 뭐 할 줄 알고 있어. 뭐 어떻게 알아요? 내년 이맘때도 나 한의원에서 내 침 놓고 진료하고 있겠지. 그리고 쉬는 날이라고 하는 거는 설날과 추석 때밖에 안 쉬고 나머지 맨날 일해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어디 놀러도 안 가. 물론 이 양반은 침 놓는 게 좋고 자기가 이걸 천직으로 생각을 하니까 즐겁게 하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이게 일적으로다가 한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만 한다고 하면 얼마나 이게 좀 불행하겠어요. 나는 내일도 똑같은 일을 하고 모레도 똑같고 다음날 똑같고 그런 인생살이가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있겠지만 그런 인생살이에서 여러분들한테 그야말로 조금 번외 여러분들이 있는 수입에서 번외로 또는 일하는 거에서 제2의 직업으로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해서 바라보고서 이런 것들의 재미를 느껴서 일은 일대로 하지만 일하는 거에 대한 약간의 고통, 뭐 힘들고 따분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경매를 통해서 저하고 함께하는 홍티경매와 함께하는 경매를 통해서 좀 더 즐거움, 새로움, 기대감 갖고 나아갈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크게 드릴 수 있는 제가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제가 뭐 주제거리가 좀 작아서 오늘은 좀 얼마 안 하겠다 했는데 벌써 8시 45분이 됐네요. 네, 오늘 제가 원래 7시 50분에 딱 해놨는데 이게 또 카메라가 이게 또 세팅이 안 돼가지고 이게 확실히 이게 먼저 키니까 이게 이제 알겠어요. 이게 먼저 켜놓고 라이브를 키니까 이게 안 먹어서 유튜브를 먼저 라이브를 키고 그 다음에 카메라 연결을 해야 이게 들어오는구나라는 걸 이제 오늘 알았네요. 10번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서툴어요. 잘 몰라요. 뭔지 몰라도 해나가다 보니까 하잖아요. 하루하루 해나가다 보니까 능숙해지고 필라테스도 이제 많이 늘었죠. 처음에 완전 몸치 꽝, 지금도 꽝인데 예전에 비하면 덜 꽝인 거죠. 복싱도 마찬가지잖아요. 뭐든지 하다 보니까 늘어가는 거니까 저는 그걸 제가 스스로 터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지금은 내가 좀 부족하고 잘 모르겠네. 그렇지만 하루하루 나아가면서 저희하고 함께 하시면 홍티경매하고 함께 하시면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도 전문가의 반열, 전문가가 별거예요. 경험을 쌓고 해봤으면 전문가지. 뭐 전문가라고 껍질거릴 필요가 뭐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전문가라고 내가 전문가니까 나만 따라오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도 몰라요. 제가 시세를 어떻게 알아요? 아파트 시세를 조사한 분이 전문가지 저는 듣고서 그렇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는 따로 없다. 경험자가 전문가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한 다음에 생각하지 마시고요. 생각을 먼저 하고 행동하시는 게 맞다.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해서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죠. 그걸 바탕으로 계획을 세운 걸로 나가셔야 이루는 거지 행동부터 먼저 옮기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게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홍티경매는 항상 생각하고 계획하는 거 먼저 그 다음에 행동할 수 있는 거 가능한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여기서 마치고요. 라이브는 또 제가 요 라이브는 정말 중요하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꼭 다시 하이라이트를 보여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우리 편집소녀한테 맡겨서 하이라이트를 확 줄여가지고 핵심적인 것만 만들어서 약간 계속 올리기도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앞으로 홍티경매 많이 또 사랑해 주시고 주변에서 뭐 경매 잘 모르겠다 관심 있다 잘 모르겠는데 관심 있다라는 분이 있으면은 소개 많이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칠게. 아침에 하니까 좋네요. 이게 환해서 이게 밤에 하니까 이게 어두워가지고 또 침침했는데 이게 또 햇빛 들어오는 또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니까 저도 상쾌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아침
8시 제가 시간은 10분 늦춰서 8시 앞으로 8시를 고정할게요. 8시에 오도록 할게요. 내일은 또 어떤 주제로 올지 제가 대충 계획은 세웠는데 그건 내일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 또 만나요. 안녕.